독립운동 했던 분들을 이제 그리게 된 거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던 그런 삶의 태도가 어쩌면 예술가가 가져야 될 창작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술의 질문이라는 거는 그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은가,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묻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수묵화가 박순철입니다. 대학에 와서 이제 수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뭐 무의식적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다 보니까 선으로서 그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물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제가 82학번이니까 한참 뭐 대학가에서 시위를 많이 했었죠. 그럴 때 그림을 통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인물에 좀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IMF 오면서 노숙자들, 우리 사회에서 노숙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용산역이나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들 옆에 지나가다 보면서 그분들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 들으면서 스케치도 하고 드로잉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있는 그 표정들, 그 느낌들을 좀 담고 싶어서 그거를 아마 작업실에 와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의 또 관심이 좀 갔었고, 그리고 사실 그 청소부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이 저희 아버지예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묵묵하게 뭐 예전에 배움도 짧았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었고, 또 그랬던 거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묵묵하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존경스럽기도 했었고, 그런 어떤 삶을 좀 표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제가 고향이 지리산 함양인데 그 당시에 그 착지했던 관리 조명갑의 그 비가 있어요. 그게 뭐.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은 거의 뭐 거짓말이죠. 자기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했다라고 뭐 그런 아마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관리들의 착취라든지 그런 게 어려웠고 굉장히 살기 힘들게 했었는데, 그 일본에서도 관리들 와서 그 뭐 별을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착취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울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농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사이 신분 사회인데 인간은 평등하고 인간의 어떤 존엄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었던 거는 대단하고, 나는 그게 근대의 어떤 태동의 어떤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봉준 장군을 그리고 나서부터, 그리고 또 역사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우연찮게 제가 하얼빈에 한 몇 년 전에 하얼빈을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게 그 현장도 보게 되고, 또 거기에 기록화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난 과연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어떤 삶이
억압받을 때 꼿꼿하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몸이나 가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살 수 있을까? 저한테 묻는다고 그러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요, 사실은. 그냥 독립을 위해서 물론 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그런 인간이 가져야 될 자유,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큰 대단한 화두를 던지고 갔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고도 존경스러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담아내려고 그러면 수묵화라는 게 농담 처리도 있고 뭐 필도 있고 그러는데 약간 목파나 느낌으로 아주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좀 그분의 어떤 사유를 제가 뭐 감히 담아낼 수는 없지만은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제 나름대로의 어떤 표현이죠. 한용운 선생님은 선임이었고 종교인이었지만은 그 시대의 해방을 위해서 모진 고초라든지 몇 번의 어떤 수감 생활을 하고 또 풀려나오고 또 잡혀가고 그런 모습들이 제가 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조금 불만스러운 게 오래된 기록이고 그러니까 흐릿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들이 저는 사실 눈빛을 되게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좀 강직하게 그리고 싶었어요. 우리 갖고 있는 성격이나 사유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제 이미지로 제가 작가가 그걸 담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그림은 보는 사람이 해석하고 의미나 가치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담아내고 싶었어요, 사실은. 김구 선생님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김구 선생님의 모습을 한 번씩 가끔 담았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거는 백범일지 마지막에 보면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어떤 군사적인 거는 우리의 어떤 국가에 방어할 정도면 군사력이 좋겠고 남을 침범하지 않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문화의 강국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그때 강조하셨고,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 K-팝이라든지 문화가, 대중문화가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그만큼 문화를 이렇게 강조했던 게 정말 일찌감치 이분이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뭐 우리가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누구에게 강압적으로 뭘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찌감치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대단하시다. 그래서 꾸준히 사실은 김구 선생님은 제가 그 이미지를 조금씩 바꾸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을 그릴 때는 제가 마음에 되게 이렇게 와닿았던 건 말년에 그 고려인들로서 이주를 하고 극장에서 수위처럼 그렇게 하시다가 말년을 보내시고 이렇게 갔던 것들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도 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나 그 후손들을 우리 국가가 뭐 이름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저렇게 유해도 모시고 하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삶 전체를 던져서 국가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했는데, 나는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저분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내가 작업하는 창작 태도였던 삶을 좀 그런 데서 이렇게 본받고 또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내가 갖고 있는 시선으로 어떻게 풀어볼까,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곧 전체 전 세계 인류가 살아가는데 좀 화두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 5세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조금은 우리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다. 지금 현 시대의 어떤 문제의식을 또 새로운 질문들을 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